네, 하재근의 문화읽기 시간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들의 사이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란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드라마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화제입니다. 드라마 피고인이 시청률 20%를 넘었다죠.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왜냐하면 피고인이 주말 드라마면 20% 넘은 게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주중 미니 시리즈입니다. 주중 미니 시리즈는 보통 요즘에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20%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 넘는 게 1년에 몇 편 정도밖에 없는데, 네. 보통 이제 20% 넘으려면 사극이거나 그 기왕후처럼, 아니면 태양의 후예처럼 무슨 한류 대작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피고인이란 드라마는 한류 대작도 아니고 뭐 로맨틱한 드라마도 아니고 사극도 아니고, 이게 주인공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단조롭고 그런 설정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범죄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드라마를 장르물이라고 하는데, 장르물은 잘해야 10%대 초반 나옵니다, 보통. 근데 장르물이고 어두운고 무슨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도 아닌데 20%를 넘는다는 게 매우 지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누명을 쓴 주인공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극장가에서도 또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죠. 예, 얼마 전까지 흥행 1위를 했던 조작된 도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률이가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화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흉악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둬졌다가 탈출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조작된 도시 그 다음에 흥행 1위를 한 영화가 재심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재심을 만든 영화사조차도 우리 영화는 흥행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매우 놀랍게도 개봉하자마자 1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영화사가 이게 흥행이 안 될까라고 예측을 했냐면, 일단 저예산 영화고, 주인공이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 뭐 10년 하고 밖에 나오고 뭐 진실 밝히고 이런 내용이니까 벌써 내용이 어두운 거죠. 어두운 데다 저예산 영화가 흥행이 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봉하자마자 첫 주에 1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영화를 보러 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또 조작된 도시 말고도 영화 재심이 요새 또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 더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사건을 실화로 바탕으로 했나요? 재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전북 익산에서 2000년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택시기사 분께서 이제 변을 당했는데, 어느 청소년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그 청소년이 자백까지 했는데 10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밖에 나와서 사실 옛날에 내가 자백한 것은 강압수사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시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그 재심받은 거죠.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된 그 사건이고, 최근에 또 유사한 사건으로 삼례 3인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옛날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으로 10대가 3명이 지목이 돼가지고 감옥살이 다 하고 그 형을 맞추고 나서 사회로 나와서 다시 또 재심받아서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고, 이거 말고 또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멀쩡히 범인 잡았다가 우리나라 검찰이 풀어줘서 범인 미국으로 가고 거의 20여 년 만에 다시 데려와서 이 사실관계를 밝힌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의 연장선 상에서 이 재심이란 영화도 지금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좀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이런 드라마와 영화들이 요즘에 와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드라마를 보고 극장에 갈까 이상한데,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주인공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뭔가 내가 지금 이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내가 아무리 나의 억울함을 항변해도 이 사회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억울함, 답답함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극 중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들의 심정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열거해서 말씀드린 뭐 저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3내 3인조 등등등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진 결과 심지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최순실 사태가 터진 다음에 우리나라 뉴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돌아와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말이고 옛날에는 검찰 수사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지 확정적으로 검찰 못 믿는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최순실 사태 터진 다음에 시사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검찰 못 믿는다. TV에 나와서 이 정도가 됐다는 것은 정말 불신이 커진 건데 바로 그러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드라마나 이 영화 속의 누명이라는 형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감옥살이 막 10년씩 하고 이렇게 거의 뭐 인생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지만 영화 속에서나마 억울함을 바로바로 풀어주고 심지어 복수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대리만족.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 후련하다, 통쾌하다, 잠시나마 그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결국에는 흥행의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오락영화, 오락드라마 잠깐 흥행한다 이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 드라마가 흥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공권력의 불신이 커진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다 자력구제, 내 억울함은 내 손으로 밝힌다 이건데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력구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영화 드라마 흥행하는 것을 하나의 빨간 신호가 위기 신호가 켜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뭔가 조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참 씁쓸한 말인데요.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되짚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